사실 처음 보는 모델이고요. 한 번도 논문 리뷰 이런 걸 안 해봐 가지고 제가 내년에 대학원 지원을 하고 싶어서 좀 약간 이 스터디 참여한 것도 대학원 가서도 논문 리뷰를 많이 한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근데 제가 원래는 그 뭐지? 텐서플로우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파이토치가 트렌드라서 지금 파이토치는 따로 강의 들으면서 문법을 이해하고 있어서 아직 코드는 제가 구현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논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거는 DCN이고요. 이제 딥 디포머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스라고, 이제 뭐 저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 그쪽에서 낸 ICCV 2017 년에 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CCN에 다양한 변형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서 디포머블 컨볼루션이랑 이제 디포머블 ROI 풀링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CNN 모델 같은 경우는 고정된 구조만을 사용해서 몇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케일 불변성 부족이라고, 이제 입력 이미지에 나타나는 패턴이 필터 크기에 맞춰져 있을 때는 잘 작동하지만, 이제 객체가 더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필터가 적절하게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치 불변성 부족이라고, 이제 고정된 필터는 객체가 이미지 내에서 이동하거나 변형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객체가 위치를 약간만 달리해도 필터가 이를 잘 인식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CN의 이제 디포멀 컨볼루션이란, 이제 이 그림을 봤을 때는요. A는 이제 기존의 컨볼루션에서 값을 축출한 영역이고, BC, D는 이제 디포멀 컨볼루션으로 이제 고정된 그 영역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좀 더 값을 축출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DCN이란 이제 기존의 필터 맵에서 컨볼루션하고 여기서 오프셋을 추가하여 고정된 영역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동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본 논문의 핵심 기술이고,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CNN 그 한계를 해결하고자 했던 방법이랍니다. 네. 네. 예, 오프셋을 줘가지고 이제 필터가 뭐 위치가 이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네. 오프셋의 방향이랑 그리고 어느 정도 이동하는지에 대한 지표는 뭘 선정을 해서 오프셋을 주는 거예요? 어 어 음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원 이거 혹시 아는 내용인가요? 저도 아니요, 아니요. 궁금해서. 저도 모르는 내용인데 네. 일단 네. 오프셋 그림으로 봐서는 음. 저 방향 그림이 사실 이제 CN을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그 그라디언트 값 표현할 때 저 화살표 방향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그라디언트 값을 보정을 해서 오프셋으로 이렇게 가변으로 이제 필터를 이동시키나 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이 아. 논문 읽진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 논문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오프셋을 주는 그 이제 규칙이 뭐 제일 간단한 거는 랜덤이 있겠죠? 랜덤으로 방향 지정하고 랜덤으로 이제 위치 줘가지고 이동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그 어쨌든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각 행렬마다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네. 맞 그 그라디언트 값을 활용을 해서 뭐 필터의 위치를 이동하는 오프셋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렇게는 이제 예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논문을 봐야 아는 내용인 거고. 그러면은 질문이 오프셋의 방향성이 뭐. 아니, 오프셋의 방향이랑 위치가 어떤 지표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지, 그게 지금 가 퀘스천인 거죠. 아 로 네. 결정되는지. 오케이. 저장 이거
잡담에다 올려 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자면 이제 이미지는 주변 값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한계를 이렇게 오프셋을 추가하여 이제 해결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이게 기존 특징 추출의 수식이고요. 여기가 이제 밑에가 디포머블 컨볼루션 수식입니다. 델타 P가 이제 추가된 오프셋을 의미하고 이제 오프셋이 더 넓은 범위의 그리드 영역을 추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로 보시면 이렇게 더 그리드 영역이 더 넓은 영역에서 특징을 추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프셋은 뭐 학습이 가능하고 아주 작은 값이기에 소수점이 된다고 하는데 디지털로 픽셀 사이의 소수점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본 논문의 저자는 선형 보관법으로 이렇게 해결했다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잠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네, 오프셋이 지금 학습이 가능하다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서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마 오프셋의 방향이랑 어느 정도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좌표 정보가, 그, nn 점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계속 가변되는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였지? S인의 블럭처럼 오프셋에 해당되는 지표가 병렬로 들어가서 연산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이제 필터의 위치에 적용이 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이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 예상인 거지 논문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코드를 어떻게 구했는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확인 못 해봐가지고 어쨌든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는 아무래도 MLP 레이어를 이 오프셋 정보를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딥버머블 컨볼루션 이해라고 이제 논문에 있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왼쪽은 이제 기존의 스탠다드 컨볼루션이라고 이제 필터의 위치가 고정돼 있기에 이제 어떤 물체가 들어와도 동일한 물체의 특징을 파악하지만 이제 오른쪽을 봤을 때 디포멀 컨볼루션은 필터의 위치가 오프셋으로 인해 이제 필터의 위치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 이제 실제 이미지를 넣었을 텐데요. 이제 붉은 점이 디포멀 컨볼루션 피터에서 학습한 오프셋을 반영한 거고요. 초록색 이제 여기 보시면 초록색 사각형이 필터의 아웃풋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샘플링 패턴이 고정돼 있지 않고 이제 큰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리셉티브 필드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디포머블 ROI 풀링입니다. 이거는 디포머블 컨볼루션과의 차이점은 이제 오프셋 값을 컨볼루션이 아닌 풀리 커넥티드 연산을 통해 구했다고 합니다. 이 ROI 풀링에 이제 실제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요. 좀 더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ROI를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붉은 사각형의 모양이 이제 오브젝트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퍼포먼스인데요. 이제 백본 모델로 레스넷 101이랑 인셉션 레스넷을 백본 모델로 두었고 이제 뒷범업을 방법을 사용하니 이제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그냥. 아 일단은 그 좀 논문을 좀 뭐 할지 처음에 선정을 뭐 할지 보다가 CNN에 대한 한계를 뭐 해결했다 해 가지고 DCN을 일단 골랐습니다. 음. 상훈님 저 혹시 저 또 다른 부분으로 좀 제 개인적인 질문 해도 되나요? 잠깐.